7주차 회귀 분석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할 내용은 회귀 분석을 모형화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 가정을 하게 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통계적 추론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런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 이 모형이 올바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 요건들인 거죠. 그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순 선형 회귀 분석 모형 이거에 대한 가정이 올바른가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 중에 많이 이용되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잔차 분석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많이 확인하거든요. 보통 단순 선형 회귀 모형 또는 선형 회귀 모형에서는 일단 선형성을 우리가 가정한 거잖아요. 또 하나는 오차들에 대해서 분산이 같다. 즉 등분산성을 얘기를 하고요. 또 자료가 얻어질 때 서로 독립적으로 얻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통계적인 추론, 추정과 검증을 위해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들로 되어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두 번째 슬라이드에 보면은 잔차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제가 yi에서 예측가 y hat i를 뺀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잔차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고요. 평균은 0이고요. 기대값이 0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 시그마 제곱의 뒤에 무언가 붙은 그런 이제 분산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원잔차는 척도의 측정 단위에 의존해서 보통 이제 표준 잔차를 널리 이용합니다. 우리가 표준 잔차를 표준화하게 되면은 95% 신뢰 구간 즉 Z를 기준으로 정균표를 기준으로 보면 뭐 마이너스 2에서 2 정도 범위를 벗어나면 우리가 특이값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표준 잔차라고 하는 것을 즐겨 이용을 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회귀 모형에 대한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창에 대해서는 등분산성의 문제, 또 정규분포를 따르느냐의 문제, 또 독립성의 검정, 독립성 검정은 더빈 왓슨이라고 하는 DW 검정을 이용해서 하는데요. 뒤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보면은 거기 식들이 그림들이 나와 있죠. 먼저 세 개의 그림이 여러분들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맨 위에 그림 좌측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X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원래 데이터 값들입니다. 원래 데이터 값들. 그것을 직선이라고 하면 회귀 직선으로 이렇게 적합을 시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데이터 값에서 직선에 내려 그은 그 차이를 우리는 잔차라고 하잖아요. yi에서 예측값 y해 직선으로 예측한 값을 뺀 차이. 그 차이를 그려보면요. 우측 그림 같이 나옵니다. 그 잔차의 차이가 보면. 그래서 그 잔차 차이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보면은 이게 직선으로 적합시키는 것보다는 비선형적 커브, 곡선으로 모형을 데이터를 적합시키는 게 더 현명하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런 잔차에 대한 산점도를 통해서 선형성이 어겨졌구나. 그래서 비선형적 적합이 적합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가운데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요. 마찬가지로 X 표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데이터 점들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가장 잘 근사시키는, 가장 잘 대변하는 직선식을 이제 그 회귀 직선에 의해서 적합을 시켰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마찬가지로 X에서 그 직선까지의 거리, 그런 게 잔차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려보면 우측 그림과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좌측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우측 그림을 보면은 뭐예요? 잔차들이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걸 볼 수 있죠. 즉 등분산성이 아니라는 거죠. 등분산성의 가정이 깨졌구나.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역시 이런 잔차 산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맨 아래 그림의 좌측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X 표시를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해보면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였다 마이너스. 그 다음은 뭐가 될 것 같아요? 플러스가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바로 전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식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주식이다 그러면은 이제 월요일 날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있고요. 화요일이 있고 수요일이 있고 목요일이 있고 금요일이 있고 이렇잖아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자료가 얻어지잖아요. 그것은 다 똑같이 뭐냐면 삼성전자 주가라고 하는 주식 가격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계열에 대한 값들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자료가 얻어지는 걸 시계열 자료라고 합니다. 그런 시계열 자료는 어제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 계열 간에 무엇이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 그런 걸 자기상관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맨 아래 그림은 그런 독립성이 아니라 자기상관의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시계열 자료에서 많이 보여진다. 어느 한 시점에서 딱 얻어진 그런 자료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자기상관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고 독립성의 가정이 맞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것들 역시 이런 잔차 산점도를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정규 확률 그림이라고 하는 것, 보통 이제 퀀타일을 의미하는 이제 QQ 플러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이제 정규 분포에 맞는 퀀타일 값, 퀀타일 값에 맞춰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그림이 직선에 퀀타일 직선에 쭉 연결되면은 정규 분포를 잘 따른다. 그러나 그 직선에서 벗어나면은 정규성에서 벗어났다.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건데요. 뒤에 결과를 한번 보고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규성을 검증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지만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것들이 바로 이 QQ 플롯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더빈하고 왓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만든 검정 통계량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D라고 하는 게 거기 있잖아요. D식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 D는 거기 표현되어 있는 중간에 표현된 것이 2 곱하기 가로 열고 1-R 가로 닫고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계열간의 자기 상관계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상관계에서 R이 0이면 어떻게 돼요? 2에 1 빼기 0 하니까 2가 되죠.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D가 2면은 즉 R 값이 0이면 독립성이 지켜졌다 이런 거고요. R이 1인 경우는 0이 되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R이 1이라는 건 양의 자기상관이 존재한다. R이 꼬로 마이너스 1이면 D 값이 더비너슨 값이 4가 됩니다. 이럴 땐 음의 자기상관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독립성 문제를 더비너슨 검정 통계량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회귀 분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잔차와 관련되는 그래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는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교재로 보면 207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해석들도 이제 나와 있으니까 책을 같이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면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일단 보세요. 이에 8.3 표준화 잔차와 잔차 도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보면은 거기 프랍레그 데이터는 exam.addsales라고 하는 세스 데이터셋을 적어줬죠. 그 다음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픽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스라고 하는 그 옵션을 써주시고요. 모델문에 보면은 반응 변수에 해당되는 세일즈를 왼쪽에 ADVR이라고 하는 설명 변수를 오른쪽에 뒀죠. 슬래시하고 R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R 옵션을 써주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잔차, 잔차와 표준 잔차 등을 출력을 해 줍니다. 세미콜론을 닫았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 플랫문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위에 먼저 아웃풋이라고 하는 명령에 있어서 아웃풋 아웃은 레그 아웃이라고 하는 RLG OUT는 세스 데이터셋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student 이꼬르 std 언더바 r 세미콜론 이렇게 닫았잖아요. 그래서 아웃풋 명령문을 이용해서 뭐 예측치라든지 또는 잔차 이런 것들을 새로운 세스 데이터셋에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그 출력 결과를 여러분들 이제 살펴보면은 스튜던트 표준화된 잔차, 레지듀얼 표준화 잔차를 나타내는 것들이 이제 그래프로 출력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면은 그 정규성 같은 걸 보기 위해서 히스토그램이라든지 아니면 QQ 플랫 이런 걸 또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정규 확률 도표를 우리가 이제 그려보는 것으로서 관측치가 정규 확률 도표에서 이제 직선을 이루고 있으면 정규 분포를 잘 따른다. 근데 이 정규 확률 도표는 정규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저 히스토그램이나 점도표를 모아서 정규성 문제를 검토하기도 하는데 원래 정확하게는 샤피로 윌크라든지 또는 콜모로프 스미노프라고 하는 통계량을 이용해서 정규성 검정을 따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비모수적 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가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히스토그램과 정규 확률 도표를 출력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거기 예 8.4에 여러분들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히스토그램과 정규 확률 도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유니베리에이트 프로시저에서 데이터 이름을 레그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위에서 세스 데이터셋으로 저장한 즉 표준화된 잔차를 저장했죠. 그것을 가지고선 히스토그램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규 확률 도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히스토그램 명령문하고 PROV 플랫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문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다음 페이지로 넘겨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출력된 결과를 한번 보면요. 맨 왼쪽에 OBS는 이제 레코드 번호, 관찰치 번호 12개 회사에 대한 게 있고요. Dependent Variable 두 번째 열에 해당되는 건 Y 값을 말합니다. Y 반응 변수 Y 값. Y1은 23, Y2는 32에서 Y12는 89가 되는 거죠. 그다음 Predicted Value 이거는 뭐예요? Y hat 값을 말합니다. 예측 값이죠. 그래서 Y1 hat은 20.8535 해서 Y12 hat은 82.5454까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뭐 표준 오차도 나와 있고요. 레지듀얼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다섯 번째는 레지듀얼은 잔차를 말합니다. 잔차. 그래서 원래값 23.000 빼기 y1 hat 20.853으로 하면 2.1465 이런 것들이 이제 원잔차가 되는 거고요. 그 옆에 보면 스튜던트 레지듀얼에서 표준화 잔차를 여러분들 출력돼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와 관련되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보면은 여러분들 표준화된 잔차가 맨 왼쪽 마이너스 2.0에서 맨 위에 2.6까지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12개 자료점 중에 마이너스 2에서 2를 벗어나는 자료값이 있나요? 네. 거기 보면은 하나가 보이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가 위에 2.0을 넘어가는 그런 잔차값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이후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이값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그런 표준화 잔차에 있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봤습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규 분포에 굉장히 그 비슷한 그런 형태
그보다 조금 뾰족하긴 하지만 가운데 부분에서 그런 히스토그램을 그려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정규 확률 도표를 보면은 원래 자료값들이 그 직선 위에 대부분 놓여져 있죠. 그렇죠? 놓여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가로에 해당되는 게 정규분포의 백분위수, 퀀타일을 말하고요. 퍼센타일. 세로의 잔차를 말하는 거죠. 표준화 잔차. 그것을 매치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 놓은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어, 독립성과 관련되는 걸 이제 검토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오차항 yi는 알파 플러스 베타 xi 플러스 오차 i라고 하는 바로 오차 i가 확률 변수잖아요. 그럼 오차항에 대해서 독립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제 주로 이용하는 게 더빈 왓슨 즉 DW 통계량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첫 번째 1차 자기상관 관계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그런 통계량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D는 DW는 2의 가로 열고 1-R로 표현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R이 0인 경우 즉 2에 가까우면 독립성을 만족한다. 이런 걸 여러분들 알 수 있고요. R이 0이면 DW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양의 자기상관이다. 4에 가까우면 2에 가로 열고 1-R에 R이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거니까 음의 자기상관이다.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자기상관은 흔히 앞서 얘기했듯이 뭐예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얻어진 그런 걸 시계열 데이터라고 했죠. 그런 경우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시계열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회귀 분석보다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럴 경우에 세스 프로그램은요. 프로레그 데이터 이퀄 세스 데이터 세미콜론 모델 세일즈 이퀄 ADVR 슬래시에서 뭐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 DW하고 세미콜론 돼 있죠. 옵션에 DW를 적어주면 바로 이런 더비너슨 통계량을 출력해 준다. 그래서 위에 우측에 보면 더비너슨 D 값이 얼마나 나왔어요? 2.470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고요. 1차 자기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44라고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뭐 2에 가까워서 독립성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오차항에 대한 회귀 분석에 있어서 기본 가정, 정규성, 뭐 등분산성, 그 다음에 독립성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살펴본 겁니다.